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냉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막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쪽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24.6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69.19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4.91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69.3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만나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23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 1980선 붕괴됐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위축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 역시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1980선대 다시 한번 올라서나 했던 코스피 지수, 그러다 막판 들어서면서 재차 밀립니다. 오늘 1970선조차 지켜내지 못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4포인트의 내림세입니다. 1969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닷새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447억 원. 여기에 기관 역시 매물 보탭니다. 179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 두 주체가 지수의 하락 부추겼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나타났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빠르게 약세 전환된 뒤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방향성 잡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면 570선 결국 지켜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4포인트의 내림세 보이며 569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만이 매수 우위입니다. 27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193억 원,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세입니다. 오늘 4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 압력 강하게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시초가가 오늘 1119원이었는데 빠르게 상승폭 밀려갔습니다. 오늘 10전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체크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원의 오름세입니다. 1128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밀립니다. 1% 이상의 조정 흐름 나오면서 148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 강보합권입니다. 이 상승폭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요. 주말 퇴근 재개 소식에 오늘 상승세, 그래도 이틀째 빨간불 탄 모습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1%대의 하락 흐름, 기아차가 강보합권 오늘 57,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오늘 31,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오늘 한국전력 1%대의 상승세입니다. 2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텔레콤 흐름 오늘도 좋습니다. 3%대의 강세 22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LG화학 오늘 밀립니다.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오늘 26만 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1.41%의 하락 흐름 31,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흐름 좋았던 파라다이스,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밀리는가 싶었는데요. 보합권입니다. 25,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 CJ 오쇼핀 제치고 코스닥 시총 상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엔터와 바이오 위주인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장치 산업인 제조업체가 시총 상위로 진입하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서울반도체 오늘 2%대 강세입니다. 34,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동서가 약세 흐름 SK 브로드밴드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GS홈 쇼핑 오늘 2%대 강세입니다. 22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 2%대의 낙폭, SFA와 다음 오늘 2%대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건설주가 전업종 중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이 기관의 매도 공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삼성물산이 3%대의 하락 흐름 59,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GS건설이 4% 밀립니다. 오늘 32,900원. 대림산업 역시 4%. 지능기업이 가장 많이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10%대의 급락 흐름 보이며 2,1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LG유플러스의 경우 이 블록딜 부담에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오늘 5%대의 강세입니다. 12,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텔레콤 3%대의 강세, KT 역시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1분기 수요 부진과 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반도체 후공정주 살펴보기 전에 남북 경협주부터 반도체 후공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동률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하나마이크론 6%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7,31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시그네틱스, STS 반도체 역시 3%대의 강세, 셀미텍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2,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6.15 공동 개최 행사를 공동 개최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빠르게 더욱더 늘려간 모습입니다. 대거 상한가 진입한 모습인데요. 재룡산업과 이화전기, 에머슨 퍼시픽 상한가 도달하면서 장마쳤고요. 이어서 좋은 사람들이 1%, 광명전기가 7%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체크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의원의 연대설이 나오면서 오늘 두 종목 장 초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밀리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안랩 같은 경우 3%대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오늘 보합권에서 장마칩니다. 61,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써니전자도 오늘 장중 6%대의 강세였는데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3,855원. 이어서 우성사료와 솔고바이오는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국영GM이 오늘 상한가 도달했는데 상승폭 빠르게 축소했습니다. 9%대의 상승폭 보이며 1,22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태평양물산이 액면 분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주당 675원 오르며 5,1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YD 온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 YD 온라인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오피세 애플이 앱스토어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전장에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오늘 주당 635원씩 오릅니다. 오늘 YD 온라인은 4,87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오로봇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규 산업 진출로 고성장 기대감이 불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세오로봇. 오늘도 2%의 강세입니다. 주당 500원 오르며 18,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 IPS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원익 IPS의 경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75%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중국 시안의 신규 낸드 플래시 라인을 계획하고 있어 원익 IPS 역시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원익 IPS는 주당 720원 올라 7,2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이 좀 조정을 상당히 적지 않은 폭으로 받았습니다. 장에 대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하루 만에 1990선을 내준 데 이어서 1970선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그러니까 FOMC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문과 그리고 FOMC 회의록을 통해 가지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일본 증시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 대만 지수 등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1969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장중 강세를 이어가던 코스닥 지수도 장중 강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약세 마감하면서 570선을 하회했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증시의 급락세가 어제 눈에 띕니다. 미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 구체적인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양상이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장 초반 2%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가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7.3%로 장을 마쳤고요.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S&P 기준으로는 10포인트 이상, 나스닥 기준으로는 15포인트 이상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가권 지수, 홍콩 항생 지수도 2% 전후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변행기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출구 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물가 지표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출구 전략 시행 시기는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글로벌 증시 강세의 원동력이었던 유동성 공급이 앞으로는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단기 급등했던 선진국 증시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고 그에 따라서 장중 낙폭은 더 확대되는 양상을 이어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조정이 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든가 또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자,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코스피가 뭐 오늘 단기로는 조정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2000선 회복도 좀 일시 노리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견조하다 싶은 느낌이 더 강한 듯합니다. 이런 탄탄한 분위기의 구체적인 비결을 찾자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격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 최근 사상 최고치 또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오던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코스피는 장중에 1980선 전후에서 낙폭을 제한했고 장 후반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1970선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증시도 지금 현재 0.5%에서 마이너스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익 모멘텀을 감안해 보았을 때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매력적인 영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및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하방형 지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지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에서는 오늘 좀 이른 만큼 다시 벌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강한 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장 초반 1970선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1980선 회복 시도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970에서 80선은 5월 16일 그러니까 단기 하락 추세대를 상향 돌파했던 돌파갭이 발생했던 갭 구간이라서 1970선에서의 지지력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1970선의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1950선까지 열어놓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가격 부담이 남아있는 중소형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코스피는 1970 코스닥 지수는 57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두시고 지지력을 확보하는 여부를 판단하고 좀 대응 강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수급 그리고 업종별 특징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하락을 하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파란색이 반가울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쉬어가는 시장이 있어야지 또다시 또 한 발 후퇴가 돼야지 다시 두 발 전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4%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일단 다우 증시 안에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의 의원이 어느 정도는 일찍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 견해를 드러내면서 미국 증시를 반영하는 오늘 코스피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0.86%가 빠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물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렸던 저가 매수세 자체를 오늘 좀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큰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2000포인트 근처에 있던 아직까지 악성 매물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차라리 2000포인트를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0포인트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더욱더 거기에 악성 매물이 남게 되죠. 하지만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같이 또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 빠지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 코스닥은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하단에 있는 567포인트 한 번 더 지지를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종목군으로 한번 가서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화학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만큼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고 거기 플랫폼 서비스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 어느 정도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부분은 바로 전기전 접종이었습니다. 여태 많이 매수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업종하고 통신업종에 대해서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미국과 어느 정도 유럽의 영향보다는 지금 브릭스 시장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러시아 이런 쪽의 시장에서의 현대차, 기아차의 어느 정도 점유율 상승폭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여전히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제약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IT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기관도 마찬가지로 IT 부품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다는 점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포인트를 한 개 드린다면 하단의 오락문 업종 그리고 금속 업종에 대해서도 기관은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제가 강조했던 부분 바로 저가 매수세죠. 그래서 엔터 관련주 저가 매수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염두하시고 매매에 조금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눈에 띄는 오늘장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예,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오늘 일단은 장이 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먼저 통신업종 중에서의 LTE는 U+를 타고 바로 LG U+를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비춰본다면 지금에 있는 매물대 상단, 박스권 상단 부분은 돌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근에서는 12,0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로 가담을 하시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좀 노리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강하지만 그만큼 또 장이 빠질 때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오른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통신업종만의 지금 특별한 매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LTE 성장 가속화에 따른 반영이 지금도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정보 보조금에 대한 규제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강화되어서 휴대폰에 대한 교체 수요는 좀 적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금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마진 추이가 남게 되죠. 그래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더라도 지금은 13,000원대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14,000원대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절반 정도의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LG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에 대해서 눈에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SK 하이닉스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도 상당히 제가 많이 받았던 종목군 중에 한 개고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사봤다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였죠. 그만큼 3만 원대의 매물벽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SK 하이닉스가 이 벽 자체를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은 돌파를 하고 1,4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좌에는 빨간불이 약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요.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런 PC용 램에 대한 수요보다는 지금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중국 시장이겠죠. 중국 시장이 내수가 상당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도 저가폰에 어느 정도의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업황이 개선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생각보다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그리고 국가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물량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사모펀드 쪽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바로 SK하이닉스 1차적으로 35,000원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바로 원익 IP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오늘 11%가 올랐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익 IPS도 오늘 같이 강세를 보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지금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연관을 지켜본다면 지금은 중국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121선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상의 화면인데요. 121선 자체가 상당히 돌파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때도 한번 실패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따지더라도 지금은 업황 자체가 안 좋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이 거래량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트렌드를 한번 같이 본다면 우리에게 눌림목을 주지 않죠. 그만큼 일단은 계속적인 파상적인 매수세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세로 임하는 게 바로 외국인의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시장을 이끌 때와는 조금 우리가 성격상으로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장세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이 한번 사는 종목군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파상적으로 매수세에 임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익 IPS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대신 IT 부품 업종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장 특징 위주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 대신증권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동경 대리께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를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을 꼽았고요. 박정원 대리는 보정시에 저가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2분기 실적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의 매수를 말씀하신 성 대리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좀 하고 다음 주 이제 코스피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여전히 좀 뷰는 똑같이 좀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시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은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좀 특징적인 수급적인 면하고 앞으로 좀 챙겨봐야 할 거 일본 쪽 지금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화면을 좀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좀 기조가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주 만에 거래소는 주간 누적 단위로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었고요. 저번 주부터 4일 연속 외국인이 지금 3천억 이상 또 샀었던 날도 있었고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정이 나왔지만은 외국인에서 뭐 현물에서 이제 크게 뭐 매도세가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 이 매매 패턴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이제 코스피 자체도 이런 수급 개선에 대한 좀 주가 반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네, 이런 쪽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차트 중에서 지금 일본 니케이가 한 7% 이상 오늘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지금 일본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것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해외 시장 주식에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일본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ETF 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지금 하시는 얘기를 좀 주의 깊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부지런하고 약간 좀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3년 일본 단기 채권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올라오는 것을 좀 급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미를 좀 해석해 드리자면 현재 지금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대를 넘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지금 6개월 이상 이제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권 시장 반응은 2013년 올해 이제 초부터 좀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국면인데 이 국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국면이 이제 어떤 국면이냐면 계속해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으로 좀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제 강세가 좀 나왔던 거고 이것이 이제 계속되지 못하고 지금 4월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양적 완화가 기존에 있던 양적 완화 이제 조기 종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와서 채권 금리가 급상승을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만약에 조기 종료가 될 시에는 지금 일본 국채는 지금 일본 국내 은행들 있죠. 그쪽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일본 국내 은행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채권에서 손실이 나게 되죠.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2003년 6월 달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조엔 정도 규모의 손실 상각을 내면서 당시에 그 처분이 됐었는데 지금 그 모건에서 이제 좀 조사에 따르면 이번 2013년도에서 만약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보다도 2배 이상의 규모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본은 주가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요. 주가 지수가 지금 7%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면이 있냐고 이제 좀 살펴보면 환율이 이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지금 100엔대를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좀 벌어졌느냐. 이 100엔대까지는 그 일본 그 종목들 회사들 가운데 내수주가 굉장히 급하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엔을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내수 회사들 이제 주가들이 좀 주춤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본 이제 엔달러가 이제 약세로 이제 돌아서면서 수출주는 어떻게든 뭐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입 비용도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지진 이후로 그 원유, 그 원자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화력발전소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굉장히 많이 지금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원유 비용 같은 것들
해서 이런 수출, 엔달러 환율가 올라가면서 이런 수출 효과보다 이런 수입품을 수입하는 비용들, 이것이 더 좀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무역 수지 지금 적자 개선폭이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오늘 일본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이 102엔대 엔달러에서 좀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 양국 간의 지금 금리 차가 지금 2006년도에는 한 4점대 지금 격차 벌어져 있었다면 지금 거의 뭐 0.1% 차이로 거의 뭐 차이가 없다시피 할 만큼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금리 확대가 없는데 추가적인 엔달러 그 가치가 하락할 일은 약간은 좀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시사하는 바는 엔달러가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국면부터는 일본 국내 주식은 그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약간 숏 포지션, 그러니까 약간 매도 쪽으로 좀 기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좀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약간 롱 포지션, 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본 주식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주의 깊게 약간 보수적인 그런 좀 접근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60일을 오늘 좀 지지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60일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좀 매수하는 계속해서 좀 매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쭉 쏙쏙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원 대리의 조정 시의 주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들의 지속적 매수세 유입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20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97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하락 이상의 하락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수 하락 시마다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뱅가드 펀드의 물량 소화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 정상회담 및 유럽 중앙은행의 정례 회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올 예정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970선에서 1990선까지를 지수 밴드로 설정을 하시고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게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이어가 보죠. 네,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좀 언급했던 것이 일단 첫 번째 외국인 이제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동안에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올 때 어떤 업종을 주로 샀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그리고 서비스, 운수장비 이쪽 중심으로 좀 매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업종군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엔달러가 약세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더 반사이익을 좀 얻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엔달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이 지난주에 제가 그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달러의 상승이 더 이상의 악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지난주 보였던 이제 자동차 업종들의 이제 좀 상승은 역시 아직 이제부터는 내성이 생겼다. 예, 악재로서의 더 이상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좀 결론에 좀 다다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밖에 이제 수혜 업종으로는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은행들, 유통, 증권 이런 좀 업종들이 앞으로 엔달러가 이제 상승이 좀 둔화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과 지금 엔달러 지금 현황이 앞으로 좀 둔화됐을 가능성에 좀 대비를 했을 때 좀 겹치는 종목군들이 지금 IT 쪽과 지금 자동차 그리고 운수장비 그 부품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업종들로 해가지고 지금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정원 대리께서는 2분기 실적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을 당부하시네요.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지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의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서울반도체, LG U+ 등을 실적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상당한 주가의 랠리를 보여주었던 종이, 목재 업종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목에 따라서는 50% 이상의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신대양제재와 수출포장과 같은 종목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관심이 뜨거운 SK 하이닉스 등등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동경 대리는 하나마이크론이요. 네, 하나마이크론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제가 5월 2일자로 해가지고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꺼내 들었는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들의 급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차트성으로 봤을 때도 오늘 좀 거래가 폭발하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산 반도체 이제 후공정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산 업체답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더 높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한 78%에서 이제 8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한 15% 정도 지금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생산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약간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칩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두고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이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 2,547억 하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45억을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고객사 좀 수주가 감소를 하면서 좀 가동률 같은 것이 이제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좀 증설 이런 공장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 때문에 어떤 비용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영업 적자가 이제 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올해 2013년도에는 이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가는 거는 이제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이런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이제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2년간 1,000억 원을 이제 충남 아산 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생산 능력, 이런 카파 능력 같은 것을 이제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하반기에 브라질의 그 HT 마이크론 이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브라질이란 나라 자체가 그 IT 굉장히 이 구매 욕구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5위 정도 IT 구매 능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유수의 그 IT 업체들이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런 브라질 시장 현지 반응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가져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있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관세가 좀 면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글로벌 컴퓨터, 이 PC 업체들이나 이런 휴대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을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가 이번 연도 2013년도에 이런 증설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동사가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미래의 영업 능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성장성에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볼 수 있겠지만은 이번 연도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PC 같은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좀 판매가 늘어나서 해당 주가들도 많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태블릿 PC 출하량이 이제 증가를 할수록 이제 모바일에 이제 쓰이는 동사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바일 D램이라든지 랜드 등 이런 수요가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 제품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 테스팅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을 좀 시작을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좀 임대로 빌려온 것이 한 16대, 그리고 동사가 이제 소유했던 것이 이제 3대로 해가지고 총 19대 이제 검사 장비를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매출액이 작년도에 이제 작년 매출액이 이제 한 135억이었다면 올해는 한 200억 이상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제품 사업들 그 후공자 업체에서 새로 신규 사업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동사가
예전에 이제 영업 적자 능력에서 다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보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자회사 이건데요. 지금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실리콘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원래 상반기에 좀 상장이 예정돼 있다가 지금 하반기로 약간 좀 예정 수순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에 이제 증시에 상장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하나 마이크론에서 하나 실리콘 지분은 한 40%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 실리콘 영업이익률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한 450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 원. 이걸로 해가지고 연결 기준은 이제 회계가 잡혔기 때문에 이번 하나 마이크로 회계상이 이제 잡히게 돼서 동사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 중에 이제 장부상으로 이제 기록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출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매출 규모 안정성을 좀 더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28% 정도로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마이크론 주가에 영향을 이제 주는 건데 현재 주가는 이제 오늘 이제 6% 좀 오르면서 이제 7,310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지금 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제 수급을 봐도 지금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오랜만에 지금 10만 주를 지금 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투신권하고 보험권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양매수가 앞으로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지금 7,310원. 당시 이제 5월 2일 날 추천을 드렸을 때 제 목표가가 한 7,120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뛰어넘었고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다면 8,000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앞자리가 바뀌는 수준까지 볼 수 있겠다 해서 목표가는 한 8,000원을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0일 선으로 해서 오늘자로 20일 보게 되면은 6,870원입니다. 예, 이쪽을 좀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마이크론 설명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듣겠습니다. 네, 금주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 2조 7,800억 원,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한 주가 상승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증권사별로 발표되고 있는 레포트들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실적 또한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외국인과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애플이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 디램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상당한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요즘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 AS는 이제 성동영 대리님만 이제 있습니다. 박 대리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이제 다음 출연 때 저희가 또 AS를 해드리겠고요. BHI가 좀 하락을 해서 현재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응은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이제 근거는 일단은 좀 수급적인 면에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좀 간헐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적인 좀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내서 차익실을 내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약간 좀 중장기적인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그런 접근이 이제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지금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BH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오늘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약간 좀 악재성으로 얘기가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건설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BHI가 지금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폐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이쪽 시장에서 지금 1위 광자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두산건설에서 지금 이 시장으로 지금 뛰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산중공업에서 이 보일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부분을 두산건설에서 좀 인수를 받아서 지금 이 시장에서 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어떤 좀
그 신호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한계 프로젝트 같은 것들 해가지고 지금 1,800억 정도 지금 수주를 지금 두산건설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보일러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좀 심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사의 지금 주가가 33,850원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지금 그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그 영업이익에 좀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 동사가 지금 미국 회사 그 포스터 회사와 지금 협력하는 부분 이런 좀 장점을 보기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쪽 이런 좀 수익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과 이런 좀 경쟁력이 심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더 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 신호가 만약 오늘 이제 거래가 터져서 만약 여기서 이제 향후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한다면은 이제 바닥 신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 분야를 이제 두산건설에 이제 새로 진입하는 것이 뭐 절대적인 뭐 악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상당 부분의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꼼꼼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BHI 손절가 터치한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신 성동경 대리의 AS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PMI 지수도 요 7년 내 최저치라던가요. 하여튼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에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과 어떤 좀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해 시장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제 PMI는 이제 경쟁력이 좀 낮아져서 오늘 좀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해외 증시를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직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증시만이 이제 연봉으로 보면은 음봉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렇게 예상치 하회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좀 주가 그래서 좀 쉬어가는 정도. 는 될 수 있어도 여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어느 정도 만약에 그런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는 오히려 더 지금 싼 가격에 주가를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쪽은 약간 간접식으로 해가지고 펀드식으로 좀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간접시장 이런 펀드라든지 아니면 직접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다이렉트 전략 꾸며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이제 정리를 딱 하루 앞두고 오늘 증시가 조금 만만치 않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내일 단숨에 회복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좀 더 깊어질지 뭐 해외 글로벌 증시 상황 등등 복합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내일은 좀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